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쿠팡을 향해선 로비로 한미 관계를 흔들 수 없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 15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단지가 정전되면서 처녀 세대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고 경북 상주에선 60대 남성이 한랭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단연 화두는 쿠팡 사태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첫 질문으로 쿠팡 사태를 물었고 김 총리는 차별 대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비는 통하지 않는다는 쿠팡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 행정부의 2인자가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벤스 부통령이 던진 첫 질문은 다름 아닌 쿠팡 문제였습니다. 우선 쿠팡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김 총리는 영문으로 번역한 보도자료까지 전달하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보고 지연,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의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시스템 하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라고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동시에 쿠팡을 향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로비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비로 풀려고 하는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전파하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논란은 쿠팡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둘러싼 갈등이 어디까지 외교 현안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이번 미국행은 총리로서는 41년 만의 첫 단독 방미입니다. 이렇게 직접 나서 쿠팡에 경고까지 한 건 그만큼 미 정치권에 대한 쿠팡의 로비가 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의 첫 질문이 쿠팡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쿠팡의 로비가 미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또한 최근 쿠팡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한 미국 투자사 중에 쿠팡 이사회 멤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 결국 김 총리가 직접 쿠팡에 공개 경고한 건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으며 그 정도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측에 쿠팡 문제는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지금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반적인 우리 통상 이슈와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명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한편 그에 대한 오해나 가짜뉴스에 대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 타격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억제할 책임은 한국에 돌렸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새 국방 전략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고 북한을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은 현존하는 위험이라고도 진단했습니다. 2022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표현보다 경계 수위를 높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에 힘입은 강한 군사력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공정한 안보 비용 분담도 명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미국은 새 전략서에서 서반구, 즉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아메리카 대륙 방어에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맹 방어 전력을 재조정하겠다는 건데 주한미군 태세와 운용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과는 자정을 넘겨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마친 야당 의원들, 이 후보자를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요. 청와대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15시간 넘게 진행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신 고개를 숙인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 의혹을 해명하면서는 아들이 파경 위기였다며 눈물까지 훔쳤지만 야당의 질책은 이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용산으로 전입 나간 게 국토부의 부정청약 조사 결과 언론에 발표된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청문회용 목소리와 이게 갑질하실 때 목소리가 달라요. 두 얼굴의 이해운입니까? 이 후보자 해명에도 야당은 사퇴와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면서 여야 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론과 국민들의 어떤 입장을 저희가 좀 수렴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청문 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은 부적격입니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오는 31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명을 한다고 해도 31일 전까지 보고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며 주말 사이 국회 상황과 여론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송부 요청을 했음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도 앞서 한 차례 문제의식을 밝혔던 만큼 주말 사이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정치적 DNA가 보존돼야 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절차와 시점은 민주당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당 소속 의원 12명 모두가 참석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합당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지만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절차가 정리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아주 많은 긴장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되겠죠. 조국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관련 기습 발표에 반발이 계속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의원들까지 반대 성명을 내자 정 대표는 오늘 SNS에 흔들리며 피는 꽃 시 전문을 공유하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내에서 합당 제안과 또 합당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의총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당과 관련한 민주당 내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보존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 조국혁신당은 모레 당무위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예정으로 결국 민주당이 내부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합당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8일 만에 끝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분출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모인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제명 철회를 주장하며 국회 주변을 행진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인근을 꽉 메웠습니다. 일제히 한동훈 제명 철회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한 목소리로 민심의 외침을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제명! 민주주의를 지켰던 한동훈 대표를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지지자들과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에 마지막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 전 대표가 장외 여론전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입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설사 제명되더라도 조작 징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징계 철회 목소리가 진짜 여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단식 현장을 찾으면서 범보수 통합이라는 동력을 얻은 장 대표지만 징계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 안팎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당 윤리위의 결정을 이유 없이 철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회복 중인 장 대표가 징계안 의결이 예상됐던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 참석이 불가능한 만큼 당분간 한 전 대표 제명건에 대한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킹메이커로 불린 이해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도중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별보좌관을 급파했고 이해찬계 의원들도 현지로 향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해외 출장 도중 건강 악화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귀국하려던 이 부의장은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심근경색 진단을 내리고 스텐트 삽입술을 했고 이 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칠선 의원 출신의 이 부의장은 올해 74세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받고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조 특보는 오늘 오전 출국길 취재진과 만나 현지에서 청와대와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조력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호치민 현지 병원에 도착해서는 말없이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이해식, 이재정, 최민희, 김현 의원 등 이해찬계 의원들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부의장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크고 중대한 일을 해왔다며 기적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통은 현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 중이며 주 베트남 대사관 및 총영사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 외 다른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려 했던 정황을 MBN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시 의원 주거지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황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경 무소속 서울시 의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시 의원의 자택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전직 서울시의장 자택 등 5곳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의회로부터 PC를 제출받아 김 씨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 12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김 씨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이던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있던 걸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후보를 전략 공천으로 결정하기 전에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며 최고위원 2명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하면서 비용을 언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등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본인이 맞다며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 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다른 전현직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게 무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젯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민들은 냉골이 된 집안에서 강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처녀 세대가 사는 단지가 통째로 정전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복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 현장에 조성우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1층 상가 가게들의 불이 모두 꺼져 있고 가게 입구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으로 가득해야 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냉동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처녀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단지가 정전됐는데 오늘 오전까지 복구가 안 된 모습입니다. 일부는 이제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냉동 탑차를 좀 어렵게 섭외를 해서 착착하고 무인 또 가게다 보니까 또 막막했고. 최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밤 사이에 정전으로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처녀 세대 주민들은 이불을 둘러싸고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많이 춥고 혹한기 한 번 더 하는 느낌이라 힘들더라고요. 바닥도 차갑고 패딩 입고 그냥 이불 둘러싸고 지내고 있어요. 연일 이어진 한파가 정전의 원인이 됐습니다. 지하 전기실을 지나는 배관이 터지면서 쏟아진 물이 설비를 덮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어지는 정전에 주민 임시 대피소까지 마련됐는데 한국전력공사와 오피스텔 측은 오후 5시에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춥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강원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맴도는 한파가 계속될 전망인데 다음 주말인 2월 초가 돼서야 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이런 혹한 속에 경북 상주에선 홀로 사는 6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 겨울에만 한랭 질환으로 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안부 한번 여쭙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주택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플라스틱 대에 담긴 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제 오후 4시 40분쯤 이곳에서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한랭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남성이 발견된 주택은 이렇게 곳곳에 유리창이 깨져 있어 한파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저께는 아주 좋았죠. 10도 이상 내려갔을 게 영하. 이번 겨울 들어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234명.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환자 수가 12% 늘었고 사망자도 2배 가까이 됩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는 한랭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 변화에 굉장히 둔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릴수록 추위 표현이 어렵고 한파에 노약자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방한 용품으로 보온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주변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만 차량 운전할 때는 히터를 오래 켜두는 것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번 달에 유독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추울지라도 자주 환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겨울철 또 다른 안전벨트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만 뒤따르던 트럭 한 대는 그대로 직진해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트럭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졸음운전, 눈 깜짝할 사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고속도로인지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뭐 한 3초에 뭐 거의 100m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런 전형적인 겨울철 교통사고가 올해는 연초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올해 들어서만 23명으로 지난해 1월 달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선 사고처럼 졸음운전이 1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창문을 닫고 히터를 장시간 틀어 실내 공기에 이산화탄소 등이 많아진 게 원인입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위험 구간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알람을 울리는 순찰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망사고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14건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틀 전 대전 통영고속도로 60령 터널에선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해 불이 났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화재가 나면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화물차 기사의 기지가 참사를 막았습니다. CCTV에 담긴 그 장면을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널 내부를 달리던 25톤 화물차를 승용차 한 대가 바짝 붙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멈추지 않고 승용차를 매단 채 계속 달립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뒤에 차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냥 세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저 안전지대까지 끌고 가죠. 2차 사고는 막았지만 추돌 사고로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던 이때 화물차 기사가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불길이 잡히지 않자 이번엔 소화전에서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립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터널은 폐쇄 공간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는데요. 초기 진압이 안 됐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재빠른 판단 덕분에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터널 내에는 그 50m 간격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요. 1km 이상 터널에는 소화전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미국은 주말 사이 수십 년 만에 초강력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미리 비상사태가 선포된 주는 13개에 달하고요. 주민들이 음식물과 기름까지 사재게 하는 모습에서 겨울 폭풍을 앞둔 긴장감이 읽힙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껏 떨어진 기온에 도로가 얼어버려 SUV 차량이 크게 미끄러지면서 파손됩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이미 눈보라가 치기 시작합니다. I want to make it really clear this is not an average winter storm. This is a storm the likes of which we haven't seen in probably about a decade. Cars will be towed. Snow emergency routes are necessary for our emergency responders to get to a location as quickly as possible.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 오늘부터 주말 동안 강력한 겨울 눈 폭풍이 예보된 겁니다. 영향권에 든 인구만 1억 4천만 명으로 불안해진 시민들은 사재기를 시작하면서 마트의 선반은 텅텅 비었습니다. 달걀과 우유 등 식량뿐 아니라 소금과 기름 그리고 충전 설비까지 모두 쓸어간 겁니다. Just getting food, some canned goods, some frozen foods. Hopefully, the storm doesn't take the electricity, the power out. That's my biggest concern with the baby. 미국 13개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한국 국적기를 포함해 대규모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운동가들이 말한 지구온난화가 온 게 아니었냐는 글을 올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례적인 극한의 기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연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출판업계엔 딸깍 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한 번, 딸깍 한 번 하면 AI가 책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AI 책들이 실제 시장에 나오고 있고 들여다보면 교열도 없고 내용도 허술하기 그지없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서점에 비치된 한 고대 그리스 문학 번역본 곳곳에 온라인 유행어가 눈에 띕니다. 괄호 안팎으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가 하면 뒷표지에는 맥락 없는 신조어가 줄을 잇습니다. 또 다른 책엔 첫 문장부터 맞춤법 오류에 몇 장 사이로 같은 인물의 이름이 다르게 표기됐습니다. 띠지에 가려진 두 고전의 번역자는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입니다. 그 책은 AI 저희가 그 검수 좀 다시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딘가 엉성한 책들에 소비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가벼운 그리고 번역이 이상한 책들은 저절로 시장 안에서 도태될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게 책을 출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기자의 자세에 관한 책을 써달라고 생성형 AI에 요청해봤습니다. 순식간에 6만 자가량의 본문 일부와 함께 표지도 완성됐습니다. 출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전자책 시장. 한 출판사는 1년 새 무려 9천 권의 책을 쏟아냈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출판물은 국가지정 도서관에 제출 후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받는데 AI 책을 거를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의 지식문화유산 보존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재원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최근 신춘문예에 활용 금지가 공지될 정도로 출판계 위협으로 떠오른 AI지만 무작정 배척하기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할 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 추세는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관련법과 기준을 면밀히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전 세계 사건 사고 소식도 모았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체크인 카운터엔 무슨 연유에선지 차량에 돌진해서 승객들이 혼비백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 소식들까지 정민영 기자가 모았습니다.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는 공항 체크인 카운터. 그런데 사람들이 아닌 웬 차량 한 대가 보닛이 열린 채로 정차해 있습니다. 또 공항 바닥에는 유리조각과 건물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미국 디트로이트 국제공항에서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에 탄 강도 3명이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합니다. 승객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고 휴대전화와 현금을 챙깁니다. 운전기사에게도 흉기를 들이밀더니 버스에 있던 돈통까지 챙겨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4시쯤 에콰도르 키토 남부의 한 버스에서 강도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이런 강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타고 무사히 달아나는가 싶더니 빠른 속도로 후진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분이 안 풀린 듯 차량을 타고 한 명을 계속 쫓아가자 나머지 남성은 바로 줄행랑 칩니다. 현지 시각 22일 아르헨티나 사우다델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강도미수 사건인데 현지 당국은 용의자들을 아직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파크골프가 이제 거대한 산업군으로 자리했습니다. 해마다 수요가 늘면서 파크골프 용품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선반 위에 깎인 나무 토막과 덮개, 공이 다양한 스포츠 클럽과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골프 클럽과 비슷한 것 같지만 모양새가 조금은 다릅니다.
골프의 인기와 함께 최근 급부상한 레저 스포츠인 파크골프 용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장애인용 파크 골프채도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각도와 길이를 다르게 고려해 많은 사람들이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등록된 협회 회원이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면서 파크골프 용품점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참 오래 많이 즐겼던 세대예요. 골프를 오래 하다 보니 근육이나 또 어떤 체력 면에서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건강이나 근육량 유지에는 아주 좋은 운동. 전체적인 트렌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현재 없습니다. 파크 골프 브랜드사들이 토탈로 상품을 판매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골프와 달리 하나의 클럽으로도 경기가 가능한데 가격대는 다양합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대인 저가 제품에서부터 많게는 250만 원이 넘는 제품까지 소재에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파크채는 샤프트가 생명이에요. 한번 오랫동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중가 이상을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면 저가 굉장히 무난하다고. 간편함과 접근성을 앞세운 파크골프가 생활 스포츠로 자리하면서 용품 시장도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계속되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에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한 주 내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기온도 영하 3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호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강원홍천 개방산의 운두령 숲을 전해드립니다. 이 겨울의 절정을 만끽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